가천대학에서 학위를 취소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건 맞구만. 실제로 가천대는 논문 검증 시효 5년 규정을 14년 1월 10일에 삭제했다가 올해 8월 30일에 부활시켰다. 그럼 잠깐만, 이것도 뭐야? 1월 10일에 문제가 된 거는 13년 9월에 미디어 워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1월 10일에 그 5년 학칙 규정을 삭제했다가 8월에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고, 하여튼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학내외 또 다른 논문 검증 사안 때문이었다. 10.3 오비 1학. 이 시장 논문건이 연결돼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 이름도 모르는 대학 발언.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까지, 요 위에까지 조정하면, 이 위에까지 내용은 뭐냐? 이재명이 어떻게 했다? 그 석사 논문을 표절한 건 맞다는 얘기 아니야. 인용보호를 제대로 안 쓰고,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태는 있는 거야. 근데 그 논문 표절 자체에 대해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표절은 맞는데, 자기가 인정을 했어. 인용보호를 안 쓰고 갖다 쓴 거는 표절이야. 인용보호를 안 쓰고 갖다 쓴 거는 표절이 맞는데, 이게 논문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논문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표절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야.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표절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야.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팩트이고, 첫 번째 팩트는 이재명이 논문을 내면서 자기가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인용보호를 분명히 안 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불러일으킨 게 맞아. 그런데 이걸 학위로서 인정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에서는 석사 논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론은, 두 번째 팩트는, 이 학교는 논문을 써야 통과된 학교가 아니다. 그냥 시험만 보면 학위를 주는 학교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자기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거다. 그러니까 그 논문이 학위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원래 석사학위를, 그러니까 행정대학원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행정가들이 따는 이제 학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논문을 냈는데, 그 낸 논문이 안 써도 되는 논문을 낸 거야. 그리고 그 논문을 진짜 논문답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V 한 거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V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이거 논문 표절이다. 그러니까 학위를 취소해야 된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논문을 꼭 써야 학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5년 전의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애매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학위는 논문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 학교가. 이 학교가 그 당시에 학위는 논문을 필수 조항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논문 표절 문제가 논점이 되지 않는데,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한 거야.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해서 문제와 논란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팩트. 기사를 이제 막 어렵게 얘기 썼고, 이거 나중에 얘네들 또 재논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이 기사가 말끔하게 안 된 거야. 이 석사학위를 따는데 논문이 필요 없는 석사학위인 거야. 그 얘기를 이재명이 한 거야. 객관식 시험만 보면 딸 수 있는 학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근데 표현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였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 학교는 논문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논문을
베껴 써서 학위를 땄다는 미디어 워치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야. 이 학위는 논문과 무관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팩트는 그 가천대 석사학위와 논문은 무관한 거야. 그런데 이 논문이 표절이니까 학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그거는 이제 이 시민단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학위를 반납을 했어.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름도 없는 대학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2의 논란을 만든 거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이거는 논문 표절 학위 박탈 사건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내가 수정할 부분은 이거는 논문 표절 학위 박탈 사건이 아니야. 그냥 언론 보도가 맞네. 언론 보도가 맞는 거야. 그냥 가천대 비하 사건. 예. 가천대 비하 사건이 맞는 거야. 논문 표절 학위 박탈이 아니라 논문 표절 논란 학위 취소 사건. 정확한 표현은 논문 표절 논란 학위 취소 사건. 그러니까 이 학위는 논문 표절 사건 논란으로 인해서 학위가 취소된 거야. 결론은 학위는 취소됐어. 학위는 취소된 거야. 근데 이 논문은 정확하게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어.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사를 받진 않았어. 표절이 아니다 라는 말은 증거가 없어. 잘 들어요. 예, 무슨 얘기냐? 논문이 유효하다는 얘기야. 논문이 유효하다는 얘기. 예. 논문은 유효한데 그 유효한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 학교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되게 또 어렵죠? 그래서 일단 논문 표절 논란이 원인이 돼서 학위를 취소한 사건이야. 근데 그 학위를 취소한 사건은 2014년 2월에 학위를 취소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재명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거고, 논문 표절 논란으로 학위를 반납하고, 그래서 학위가 취소됐는데, 이게 다시 3년 만에 그 가천대학교에서, 이 논문은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문이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다시 논란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이 논문은 유효하다. 그 얘기는 이 논문이 표절이다 아니다는 아니라는 거야. 표절이 아니란 뜻이 아니야. 이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란 증거는 없고, 다만 그 학위를 취소했던 당시 결정이 뭔가 말이 안 맞다. 근거가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지 표절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표절했다라는 시민단체의 그 심사 결과는 안 나왔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몰라. 다만 논문 표절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재명이 스스로 학위를 갖다 주면서 나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위를 취소했어. 근데 이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묻는 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다.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래서 그 가천대학교 입장이 얘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논문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결국 표절이다 아니다를 결론 내리지 않은 거죠. 요 얘기는 대선 때가 되면 또 뜬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 가천대학교에서 학위 취소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안 맺어줬어. 그래서 이거는 계속 논란으로 살려둔 거야. 이거는 지금 이 학교에서 취소했다가 취소가
취소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위 취소가 아닌 것처럼 지금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표절이다 아니다에 대한 결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안 내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을 살려둔 거야. 언제든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도 그때 나오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그때 나오겠지. 논문 내용은 표절이 맞지만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 킵해뒀단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되고 있는 논란은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이 그 종편에 나가가지고 종편 방송에서 그 했던 발언 이름도 없는 대학에 뭐 그 논문 학위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학교를 대학을 비하한 사건 그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중. 나는 언론이 왜 이거를 학위가 취소됐다고 내가 분명히 기사를 봤는데 왜 이 언론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나 했더니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였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학위 비하 사건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논란을 살려둔 거야. 끊임없이 이거는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학위 취소다! 취소가 아니다! 논문 표절이냐? 심사 대상이 아니다! 학위 취소냐? 취소가 아니다! 논문 표절이냐?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문제제기야. 강강술래 논란. 이건 강강술래 논란을 일으킨 거야, 이건. 예. 근데 좌우지간, 망부님, 학위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점,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학위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위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방 시청자님, 무슨 얘기지? 아방 시청자님 지금 망부님 학위 제도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는 점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학위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특수대학의 경우에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 논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예. 지금 이재명이 딴 학위는 논문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특수대학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모든 특수대학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자기가 딴 학위는 논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보면 따는 학위였다. 근데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쓴 논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학위하고 논문은 무관한데 어쨌거나 내가 복사해서 붙인 건 맞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거야. 맞죠?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천대 논문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14년 이제 성남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미디어 워치에서 시비를 붙은 거야. 얘가 논문 표절했다. 왜냐하면 이제 논문이 이게 컨트롤 V는 맞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는 맞는데 이게 이 논문을 써야만 딸 수 있는 학위가 아닌데 이재명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논문을 추가로 더 낸 거다. 그러니까 이 논문 때문에 학위를 딴 건 아니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서 자기가 학위를 딴 사람이다. 근데 이 논문은 자기가 봐도 컨트롤 C V가 맞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게 논문 표절이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학위를 그냥 반납하겠다. 내가 이 학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변희재는 논문 표절이냐 아니야 계속 물은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우리가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또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위 논문 표절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재명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학교 석사 논문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뭐 중앙대학을 졸업을 했고 뭐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변호사 시험까지 붙은 사람이 그 이름 모를 대학 학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응. 그래서 대학 비하,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다니는 대학을 비하했다. 요게 이제 새롭게 떠오른 문제가 된 거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특수대학원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 논문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안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예, 특수대학원이 전부 다 논문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고, 이재명이 마친 과정은 논문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시장의 가벼운 말 실수.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가벼운 말 실수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대학의 레벨, 대학의 이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방대학 학생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 근데 이제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라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나같이 인터넷 방송인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논점인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가천대 논문 표절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누군가 특정 세력의 논란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킵해두는 거야. 언제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타진요하고 같은 현상이야. 타진요처럼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그렇잖아. 무슨 뭐 여배우 사건도 그렇고 가천대 논문 사건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인데 킵해둔 거야. 언제든지 동시에 터지면 동시에 터져버리고 해명하다 끝나는 해명하다 끝나는 사건이야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돼. 이게 지금 14년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김부선이 떴다. 그걸로 한참 논란이 일으키면 또 가천대가 뜨고, 그게 또 가라앉으면 또 형수 얘기가 뜨고, 그게 가라앉으면 형 얘기가 뜨고, 이러면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예. 골치가 아픈 거죠. 자, 하여간 일단 이 가천대 논문 사건은 논문을 안 써도 되는 거였다. 논문을 쓸 필요 없는 논문을 괜히 써서 문제가 된 거야. 그것도 논문도 아니고 사실 그 리포트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베껴 쓴 리포트 수준인데 이걸 괜히 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그 성남에 있는 학교를 이제 이름 모를 대학이라고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고 그 학교 학생들은 기분 나쁜 거고. 근데 나는 이걸 계속 누군가 논란으로 만들어 간다고 봐. 근데 이게 그 논란을 계속 만들어 갈 거야. 계속 만들 거야. 이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야. 지금 이거는요 결론이 없는 거야. 이건 되돌이표를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 가천대 문제는. 아우 정말. 딱 종편이 원하는 종편이 꿈꿔왔던 바로 그 사람인 거지. 앞으로 자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얘기하지 마. 진짜 오늘 봐봐. 내가 지금 해명해주고 앉아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해명을 해주고 앉아있어.
내가! 언급하지 마. 난 어떤 해명도 안 해줄 거야. 앞으로 어떤 해명, 그러니까 저기 매니저님들 기사 갖고 오지 마세요. 이재명 측 기사는 갖고 오지 마. 이재명 측 뭐 해명 기사 갖고 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이건 이렇게 얘기해봤자 얼마 뒤에 또 생긴다. 얼마 뒤에 또 나와. 그럼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씨발.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이거는요, 안 끝난 얘기야. 안 끝나고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소위, 고급진 경선을 하려는 사람들은, 예, 고품격 경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급하지 마. 예,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처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거다. 예, 아예 언급을 하지 마. 누가 막 홍보를 하고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조용히 녹음 파일을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언급을 하지 마. 상대를 하지 마. 아무리 들어보라고 얘기해도 그런 사람,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녹음 파일 한번 들으면 그냥 알아서 정리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녹음 파일 한번 딱 들으면 알아서 정리해. 근데 녹음 파일 얘기를 해줘도 그 녹음 파일을 들어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안 돼. 그냥 냅둬. 그러다 죽으라고 냅둬. 뭔 말인지 알았지? 어떻게 듣는지 모르면 듣지 마세요. 예.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종편에서 들려줄 거야. 중요한 시점에. 예. 그러다 죽으라고 내가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막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예, 우리 엄마가 계속 박근혜 측에서 보내는 자료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싸우지 마시라고요. 예. 부모님이 자꾸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낸 영상을 계속 보고 그 말을 믿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지 마시고 그걸 비난하지도 마세요. 예. 싸우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좀 변칙이지만 이 문재인이 나쁜 놈이란 제목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좋은 영상, 안희정이 나쁜 놈 이러면서 안희정에 대한 좋은 영상, 그 다음에 뭐 박원순이 나쁜 놈 이러면서 박원순에 대한 좋은 영상,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박원순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마. 어쩌면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영상에 주소를 링크시켜서 엄마한테 살포시 보내. 그리고 그 주소 밑에다가 백인에게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확인 안 하고 100명한테 퍼뜨릴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써보자 이런 얘기죠. 예. 엄마의 카톡 번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엄마한테 이런 나쁜 문재인 이러면서 문재인을 칭찬하는 동영상을 딱 그 링크 시키고 그 밑에 백인에게 퍼뜨려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멋진 영상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요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겠죠? 배우는 거지. 적에게 배운 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예, 댓글로 댓글 잡기. 네,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의 실체. 100사람에게 뿌려주세요. 이러면서 박원순이 잘하는 거. 안희정의 실체. 100사람에게 뿌려주세요.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진실을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자. 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래.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안희정이,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내가 볼 때는요, 이재명이 반문 연대를 하자고 했느냐, 이재명이 반문재인 연대를 하자고 했느냐, 요거 팩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언론이 띄웠잖아. 언론이 막 띄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이용하는 거야. 언론이 이재명을 이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은 어쩜 지 주장대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주장이 다 맞아. 근데 표현이 저렴해서 계속 논란 구설수에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반문 연대를 만들자라고 안 했을 수 있다고. 근데 언론에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내가 들었는데 반문 연대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김현정 뉴스쇼를 들었는데 거기서 반문재인 연대를 하자는 얘기 없었어. 반문 연대라는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이재명이 반문 연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박원순과 이재명 연대, 박원순과 안희정 연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자들이 이재명을 활용해서 반문재인 여론을 만들려고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이재명이 비문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비문? 비문 세력을 모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 왜 난 못 들었지? 아, 1위는 빼고요. 그 말 때문에? 아, 1위는 빼고요라는 말 때문에 이 모든 논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김현정이 왜 문재인은 빼냐 이러니까 1등은 빼고요라고 한 것 때문에 이거 봐. 1위는 빼고요라는 말이 내가 그 들을 때는요. 그게 문재인을 고립시키자, 문재인을 빼자 이런 얘기로는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응. 그거 다시 듣기엔 진짜 비위가 상하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들어봐. 안 돼. 예, 별로 듣고 싶진 않아.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갖고 내가 김현정 뉴스를 딱 듣고 나서 든 느낌 뭐냐면 자폭하는구만. 그 느낌이었어. 자폭하는구만.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 예. 그 이재명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에이구 저렇게 자폭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욕을 먹은 거고 그거를 안희정이 딱 치고 나가서 전선을 확실히 그어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일단 내가 볼 때는요 이 정도 됐으면 몰라 나는 더 이상 언급 안 할래.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욕먹을 때는 분열이라고 얘기를 안 해. 절대 분열이라는 표현을 안 해. 근데 이재명이 욕먹으면 분열이라고 얘기해. 그거는 굉장히 나쁜 자세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욕먹을 때는 분열이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재명이 욕먹을 때만 분열이라고 얘기해. 그런 자세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도 문재인이 욕먹을 때만 분열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그 분열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예. 분열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라 그러나 더 이상 우리 방송에서는 다루지 맙시다. 이미 이제 한번 검증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 우리 방송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여러분도 관심을 두지 마세요.
예. 관심을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막 뭐라 그러나, 이재명이 떠서, 어떡하냐, 걱정하는 분위기야. 지금 막 걱정하는 글이 나한테 막 하루에 수백 통이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 불과 한 달 전에는 진짜 그 걱정에 대한 올린 내용을 봤을 때, 예. 한 달 전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난 거야. 이건 뭐냐. 결국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4일날이었나?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성을 믿자. 국민을 믿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수준을 믿자. 232만 명이 모여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국민들이다. 그런 국민들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을 못 알아보겠냐.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정치인을 못 알아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건 우리가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유권자를 믿고 갈 일이다. 그게 아마 내가 지난주 일요일 날 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면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만 얘기하라고. 장점만. 가령 문재인이가 어떤 정책을 내놨다. 그럼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박원순이 어떤 정책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박원순의 정책을 우리가 막 토론하고, 안희정이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 안희정이 주장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재명 때문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 우리 저 고품격 대선을 준비해보자고. 예. 더 이상 관심 갖지 마. 진짜 가장 합당한 방법은요, 아예 관심 꺼주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 관심종자에게 관심 주는 건 뽕쟁이에게 뽕 주는 것과 같다. 예. 관심종자에게 관심 주는 건 뽕쟁이에게 뽕 주는 것과 같아. 다만, 언론이 막 띄우려고 할 때, 그때 비판을 해줘야 돼. 그 언론을 대상으로. 너네가 언론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댓글을 달아봐요. 만약에 문재인에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도, 너희들 이렇게 침묵할 거냐? 이렇게 대놓고 띄울 거냐? 요런 댓글로 항의는 하시되, 더 이상 우리 방송에서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예. 그리고 채널A TV조선, MBN 보지 말자. 채널A TV조선, MBN 안 보기 운동.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려면요, 여러분이 잘 가는 식당, 여러분이 잘 가는 술집, 또는 여러분 그 가족들의 공간, 여기에서 은행 무슨 관공서에서 채널A TV조선, MBN 퇴출. 그걸 적극적으로 펴야 돼. 예. 채널A, MBN, TV조선 퇴출 운동을, 3개 채널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셔야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연합뉴스 얘기 안 했잖아. 그럼 내 말만 들어야지. 나이스 넘버원. 왜 거기다 연합뉴스를 또 붙여? 내가 지금 딱 3개로 얘기했잖아. 님이 연합뉴스 TV를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또 붙여.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물타기가 되는 거야. 내가 딱 얘기했잖아. 채널A TV조선, MBN 퇴출. 채널A TV조선, MBN 퇴출이라고 딱 못을 그 3개만 해도,
예. 그 세 개만 해도 돼. 어차피 연합뉴스 TV는 남들이 보지도 않아. 거의 안 봐. 예. 연합뉴스는 나 같은 사람이나 감시하느라고 보는 거지, 보는 사람을 못 봤어. MBN이나 채널A나 TV조선은 뉴스에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후에 바로잡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야. 예.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왜 채널A, TV조선, MBN을 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잘 들어요. 예,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래요. 진짜. 지금 내 말에 집중해주면 안 되나? YTN은요? 오마이뉴스는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말에 집중하면 안 되나? 자, 채널A, TV조선, MBN을 뭐라 그러냐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래요. 그러면 그래, 얼리자. 얘네들 일부러 진짜 말을 방해하는 것 같아. 종합편성 채널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케이블은 OCN 영화만 하죠. CGV 영화만 하죠. 그 다음에 MBC 에브리원, MBC 예능, KBS 뭐 예능이면 KBS 예능.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모두들 한 분야만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라고 그 15,000원씩 주고 케이블 방송에 요금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케이블 방송에서 원래 한 종목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시청료를 걷게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면 가령 YTN이나 연합뉴스는 보도 채널이야. 24시간 보도만 해야 돼.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24시간 뉴스 프로그램만 해야 되는 거야. 예능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야, 이 동아TV,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케이블이 있었고 조선일보에 케이블이 있었고 중앙일보 케이블이 있었는데, 그 케이블들이 아무도 안 봤어. 그래서 얘네들이 정부를 막 꼬셔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 미디어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미디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종합편성이 뭐냐?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뉴스면 뉴스, 한 분야만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왜? 이걸 왜 다 할 수 있게 해주냐? 사실 뉴스가 하루 종일 거짓말하면 누가 보러 와? 안 보러 와. 근데 일부러 재밌는 예능을 하나 해. 그러면 그 재밌는 예능 시간에 시청률을 올린 다음에 바로 거짓말 뉴스를 끼워 넣는 거야. 아주 재밌는 예능 프로를 만들어서 막 띄운 다음에 이슈를 만들고 기사로 만들어갖고 띄운 다음에 밑에 자막으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요게 폭스 채널에서 했던 방법이야. 미국의 폭스 채널이라는 채널이 그런 방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보도하면서 그 재미를 표현하는 그런 방송은 잘못됐다는 거야. 반면 JTBC는 종합편성 채널이지만 여기는 예능과 나머지를 분류했어. 보도는 따로, 보도 채널을 따로 분리해서 손석희에게 주고,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건 전부 다 그 사장이 달라. 그러니까 JTBC는 종합편성 채널이지만 오보를 방송하지 않고, 그리고 자체 검열을 하고, 손석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JTBC는 봐도 되는 종편. 근데 채널A, TV조선, MBN은 보도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방송.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편이 우리나라에 4개가 있어. JTBC, 채널A, TV조선, MBN이야. 근데 JTBC는 그 예능과 보도가 달라서 보도 부분만 근데 지금 시청률이 높게 나와. 보도 부분이. 그러니까 이 비정상회담은 예능이야. 뉴스는 보도고. 근데 뭐라 그러나 보도 부분 채널이 손석희 사장이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채널A, TV조선, MBN은 이게 얘네들은 보도 채널과 그 예능의 사장이 같아.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파는 거야. 가짜 뉴스로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란다. 그 아주 자극적인 예능을 해서 그걸로 사람을 모아서 거짓말 뉴스를 보도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니까 채널A, TV조선, MBN은 종합편성 채널로 자극적인 예능을 방송한 뒤에 가짜 뉴스를 뿌리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나 JTBC는 보도 부문이 손석희가 맡아서 공정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JTBC는 종편이지만 봐도 되는 종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썰전은 진실을 보도하는 보도 채널이 아니라 예능이야. 그 예능이야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니까 시사 문제를 썰전으로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썰전은 시사가 아니야. 그거 그냥 예능이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 다음 종편 이야기 했고, 자 그러면 YTN하고 연합뉴스TV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관공서를 갔어. 그럼 뭘 틀어달라 그러면 되느냐? YTN 틀어달라 그러면 돼요. 예, YTN을 틀어달라 그러면 24시간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대신에 우리가 YTN을 계속 감시해야 돼. 이게 YTN을 보면 이게 종편이 어떤 공작을 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YTN도 종편 뉴스와 맥은 비슷해. 맥은 비슷한데 이 10월 달부터 YTN이 조금씩 변화됐어. 촛불 전국에 YTN이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은 JTBC에 거의 근접해 있어. YTN이 물론 JTBC가 이 정도 공정성이라면,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종편의 공정성이야. 그럼 YTN이 한 이 정도야. YTN은 이 정도지만 그래도 요 채널A, TV조선, MBN 이 수준하고 비슷하죠. 이 수준보다 훨씬 나은 거야 YTN이. 뭔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그 지상파 가령 KBS나 MBC, SBS 뉴스를 보면 안 돼. 예. KBS, MBC, SBS는 지금 현재 그 뉴스를 봐주면 안 돼. 그 뉴스의 수준이 종편과 같아. 심지어 SBS는 뉴스마다 일베 이미지를 써. 뉴스 그래픽이 대부분 일베 그래픽이야. 한마디로 SBS는 일베가 운영한다라는 얘기도 있어. SBS 뉴스는 일베가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냥 뉴스는 그 JTBC만 보면 돼. 여러분이 뭐 하루 종일 뉴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게 아니니까 뉴스를 봐야 된다면 JTBC 뉴스를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상파 뉴스는 내가 볼 때 심지어 MBC 나의 이름을 이경순이라고 그랬어. 이경순은 누구야? 그리고 정정 보도하지 않았어. 예, 그게 MBC 뉴스의 수준이야. 알았지? 내 이름을 이경순이라고 보도하고 수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MBC 뉴스는 보면 안 돼. 내 이름은 이경선이야. 이경순이라고 부르면 삼족을 블랙 걸 거니까 알아서 해. 예. 지금 SBS가 나아졌다. 한마디로 이제 10월 촛불 전국에 들어서서 SBS랑 YTN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MBC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일부야. 예. 일부만 나아졌고 나머지 그 중심 주제가 같아. 종편이랑. 중심 방향이 같기 때문에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동급이야. 뉴스를 보면 안 돼. KBS, MBC는 사장 바뀔 때까지 뉴스 보면 안 돼. SBS는 뉴스를 아예 보면 안 돼.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얘네들은 절대 뉴스를 보면 안 된다. 왜?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진실인 척 하기 때문이야. 뉴스는 가장 정확한 뉴스는 JTBC가 현재 그 텔레비전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JTBC다. 그러니까 JTBC 뉴스만 보면 된다. 그럼 대체 뭘 봐야? 지금 몇 번을 설명했어. JTBC 뉴스 보라고. JTBC 뉴스 보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 그 손석희 뉴스룸이 KBS 시청률을 곧 넘어설 듯.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손석희를 칠 거다. 진짜 이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그 왜 타블렛 PC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지난주에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 그래, 아니야, 지난주 목요일 방송. 지난주 목요일 밤에 손석희 뉴스에서 그 타블렛에 대해서 쫙 밝히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내가 뭐라 그랬냐. 얘네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타블렛 PC 갖고 시비 걸 거다. 실제로 목요일 아침부터 그 손석희 뉴스에서 타블렛 PC에, 아니 그 전날부터지. 수요일날 그 고영태가 뭐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하니까 바로 타겟을 손석희 뉴스에서 타블렛의 입수 경위를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물타기가 시작된 거야. 그런데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타블렛 PC에 대해서 입수 경위, 수사 일지, 취재 일지하고 입수 경위, 방송 내용, 그 타블렛 내용까지 싹! 그래서 검찰이 최순실 거 맞다! 라고 인정한 내용까지 마침표를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손석희 뉴스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을지 몰랐어. 근데 마치 준비했던 내용인 것처럼, 내가 그랬잖아. 아마 오늘 밤, 그날 그 목요일 날 밤에, 오늘 밤부터 막 손석희 타블렛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 의혹을 제기해서 내일, 그러니까 그 9일날 탄핵 결정에 뭔가 잘못된 정보였다라는 그런 반론을 쓸 거다! 그랬더니만, 네, 쪽도 못 쓰고 끝나버린, 타블렛은 옳다. 타블렛은 최순실께 맞다라는, 방점을, 마침표를 굵게 태양만큼 찍고 끝나버린 사건이었죠. 예. 하여튼, 자, 그 다음. 이제, 헌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헌재 이야기. 논란을 종결했어. 진짜, 정말, 이 손석희 뉴스의 그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예. 손석희 뉴스에 대한 내공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블로그하고 댓글들은 아직도 의혹을 제기해요. 그런 블로그하고 댓글들이 누굴까? 누구겠어? 정상인이면 그 말을 믿어. 비정상인들이야. 정상인이라면 손석희의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우리 국민 70%가 손석희 뉴스를 믿어요. 예. 70%가 손석희 뉴스를 믿는다라고 봐, 나는. 예. 안 믿는 애들은 뭐야? 정상적 사고가 안 된 애들이야.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은, 블로그하고 댓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내가 볼 때 국정원이야. 예. 난 그들을 국정원이라고 봐. 예. 왜냐? 얘네들이 언제나 물타기를 해왔어. 주요 이슈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잡으려고 여대생 사망설 퍼뜨렸어. 걔네들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과 검찰 조중동이 죽였다. 그러면서 얘네들에 의한 타살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 내가. 그랬더니 그날 갑자기 블로그가 나타나는 거. 모든 블로그에서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퍼뜨려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몇 시간 만에 2,000개 블로그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 노무현을 죽인 건 저기라고. 경호원이라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한 20몇 개를 캡처를 떴거든. 나중에 그 논란이 막 심각해진 다음에, 예, 논란이 막 심각해진 다음에 내가 그 맨 처음에 캡처 떴던 블로그를 가봤더니 없는 블로그야. 맨 처음에 그 논란을 일으킨 블로그들이 없는 블로그야.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을 왜 했냐면 이제 이게 개신교에서 자살은 죄악이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그 충격을 먹은 거야. 그때 노무현이 자살한 게 아니라 경호원이 죽였단다. 그렇게 물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막 퍼뜨렸는데 그걸 퍼뜨린 애들이 42명이야. 적극적으로 퍼뜨린 애들이 걔네들이 내가 추적해왔던 애들이야.
걔네들이 내가 추적해왔던 애들이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거 다 조작된 거야. 그거 누가 만든 거냐? 그 다음에 타진녀 만든 애들, 걔네들이 다 조작해서 만든 거야. 뭐 차 안에 누워있는 피 묻은 손이 어쩌고 저쩌고. 앰뷸런스 탔어. 앰뷸런스 탔다고. 그때 오만 거짓말을 다 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문재인 지지자였을까? 요원들이었을까? 난 국정원 직원이었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도 걔네들이 물타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펼치면서 마치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명박과 그 검찰과 조중동을 구해준 거야. 내가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이 죽였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이 퍼져나갈까봐 경호원이 죽였다서를 퍼뜨린 거야. 그걸 모르고 덩다리가 돼갖고 계속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알았어? 예.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믿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유권자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아직도 그거, 자, 지금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퍼뜨린 논리가 뭐냐? 2008년 여대생 사망설이야. 그 다음이, 노무현을 경원이 죽였다설. 그 다음에 타진요. 그 다음에 2011년에 공덕역 사건, 여대생 사건, 그것도 국정원이 퍼뜨렸어. 그 다음에, 나영희 사건도, 걔네들이 국정원에서 퍼뜨린 사건이야. 그리고, 개표 부정. 그것도 국정원에서 퍼뜨린 거야. 그런 내용들이요. 전부 국정원에서 퍼뜨린 내용들이에요. 예. 나영희 사건 이것도 걔네들이 퍼뜨린 게 맞아.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명박이 총리를 누구를 지명을 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리가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청문회에서 난리가 나면서 얘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 근데 그날 밤 갑자기 KBS 쌈이라는 프로에서 나영희 사건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 놈이 조두순이가 12년형을 받고 항소했다라고 나왔어. 그런데 사실 그때가 언제냐면 대법원 판결 나기 3일 전이야. 그러면 이미 대법원 판결 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대법원 판결 3일 전이면 항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상고라고 대법원에서 3일 뒤에 판결 난다고 했어야 돼.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놈의 새끼들이 나영이라는 애가 피해자가 당한 성폭행 내용을 모든 게시판에 올렸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까지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절대 자세하게 방법을 기술하지 않는다는 엠바고가 있었어. 기자들의 도덕심, 그러니까 기자들 속에는 불문율이 있는 거야. 성폭행의 방법은 보도하지 않는다. 왜? 모방 범죄가 나올까봐. 그런데 그때 조두순이 한 짓을 날마다 퍼뜨린 거야. 그러면서 3일 동안 퍼뜨려갖고 30만 명이 조두순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서명을 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조두순 12년형 확정됐잖아. 그리고 그 총리가 남몰래 임명장 받았어. 남몰래 임명장을 받았어. 그 다음, 나영이라는 이름이, 나영이란 이름 가진 아이들이 전부 다 위기에 처하니까 조두순이라고 불러야 된다. 나영이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자. 나영이는 가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근데 조두순은 실명이야. 그럼 진짜 조두순이란 이름을 쓴 애들은 어쩌라고. 예.
김항식 아니고 정운천이었어. 정운찬. 예. 그때가 정운찬인가 그랬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영희 사건, 뭐 조두순 사건 논란을 일으킨 것도 그놈들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웃기냐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형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법상 없어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거기다 더해서 덧붙여서 가중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이 뭐라 그랬냐면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면 발목에 발찌를 채워서 영원히 사회랑 격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그 내용은 반헌법적이야. 그럴 수 없어. 만약에 이 사람이 대법원 형이 확정됐는데 무죄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건 재심 청구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벌을 더 줄 수는 없어. 무죄면 그러니까 무죄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대법원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이미 유죄로 벌을 받은 사람을 2번 벌 줄 수 없어.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사회랑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그게 뭐야? 포퓰리즘이야. 그걸 형법 포퓰리즘이라 그래. 전문 용어로. 형벌 포퓰리즘이라 그래서 나쁜 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주 그냥 극한 범죄를 보도하고 극한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중형에 처하는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냐, 어디서 나온 방법이냐. 그게 검투사 논리에서 나온 거야. 원형 경기장. 옛날에 이 로마가 원래 귀족 공영제도였어. 그러니까 공화정, 귀족 공화정. 귀족들이 다 같이 그 정치에 대한 방향을 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카이사르가 그 귀족 공화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과도 정치를 통해서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 카이사르가 만든 황제 체제로 그 자기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얘를 황제로 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이 시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황제 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분노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막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한 짓이 뭐냐면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죠. 예. 같은 이름이야. 옥타라는 게 8을 이야기하고 아우구스투스도 어거스트. 예, 그게 8월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둘 다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그 황제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어. 나머지는 미친놈이 더 많았어. 그 미친놈이 더 많았고 그 중에 하나는 네로야. 로마에다 불질러 놓고 시 쓰고 그랬던. 그래서 그 황제 제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만든 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저기를 한 거야. 행사를. 그래서 검투사들이 막 싸워가지고 맨 마지막에 목숨을 끊기 전에 검투사가 그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목을 밟고 칼을 딱 겨눈 다음에 황제를 바라봐. 그럼 황제는 국민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럼 황제가 탁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검투사가 죽여. 그러면 황제가 국민의 말을 따라줬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 거야. 그게 검투사 제도가 나온 이유였어요. 그랬던 거야. 그런 것처럼 이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쁜 놈의 나쁜 범죄를 막 보여줘. 예를 들어 그게 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있지? 그게 다 그런 거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막 보도하면 국민들이 광분을 해. 그래서 범인을 찾아. 그러면 정부에서 아주 무섭게 처벌했다. 그러면 정부가 박수 받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형벌 포퓰리즘이에요. 예.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국민들을 약간 좀 그 무지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는 거야. 몰랐지?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나영희 사건을 이용해서 나영희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 넘긴 거야. 그 정운찬 총리를 인준받기 위해서. 총리 지명을 받으려고 국민을 속여 넘긴 거야. 철저히.
나쁜 새끼들이죠. 그 다음에 개표 부정론.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잖아.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됐을까요? 아닐까요?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아니다? 예. 부정선거가 맞아요. 부정선거가 맞아요. 뭐요? 박근혜는 부정선거가 맞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게 맞아. 그러나 다시 질문합니다.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을까요? 아닐까요?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개표 부정은 없었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어. 자, 박근혜는 선거법 위반을 했냐 안 했냐? 했어요. 선거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야. 그러나 개표 부정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부정선거는 맞지만 개표 부정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부정선거냐? 뭐가 부정선거냐? 당시에 박근혜가 문재인더러 그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 말이 부정선거야. 선거법 위반이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되는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온 국민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돼. 그런데 희한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개표 부정을 1월 20일까지 떠들어. 그리고 1월 21일부터 사라져.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달만 할 수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은 한 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 한 달 동안에 개표 부정론을 막 떠들어가지고 박근혜의 그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사건을 덮어버린 거야. 몰랐지? 몰랐죠? 내가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내가 감옥에서 그거 봤어.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제일 찾아본 게 뭐냐면 그날 12월 16일 저녁 8시 이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보도가 있는지를 찾았어. 인터넷 다 뒤졌어. 2월 8일에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2월 20일까지 한 게 그거야. 다 뒤졌어. 단 한 건도 보도가 없었어. 그러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한 게 박근혜야. 선거법은 허위사실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 박근혜는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야.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게 가장 중죄야. 그거 중죄야.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될 죄야. 그런데 국정원에서 막 뭘 했냐면 개표 부정론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거야.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의 선거 무효 소송을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 말로 물고 늘어지지 못하게 한 거야. 내가 밖에 있었다면 그걸 물고 늘어졌을 거야. 그래서 날 가둬둔 거지. 내가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나는 그거 물고 늘어졌어. 그러면 박근혜 거짓말이 절대 통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박근혜가 당선되지 못했을 거야. 당선됐더라도 난 한 달 만에 그거 무효시켰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 있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안 들어갔고 그걸 밝혀냈어 봐. 선거 무효가 됐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는 여전히 실권자야. 최순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최순실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어야 됐던 거야. 내가 감옥에 가서 문재인이 떨어지고 박근혜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것들이 얼마나 미친 짓거리를 이제까지 오랫동안 해왔는지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개인의 실패가 인류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당한 고초가 그때 내 개인에게는 고통이었는지 몰라도 역사의 흐름에는 꼭 필요했던 거야. 나는 밖에 나와 있었다면 나는 절대 그거 그대로 안 넘어가. 그 말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3일 동안. 선거 3일 동안 물고 늘어지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슈화 시켰어. 그니까 나를 잡아 넣어놓은 거야. 왜? 박근혜의 모든 만행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잘하고 나왔어요. 예. 자, 좌우지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헌재 이야기. 헌재. 자, 여러분. 예. 지금 이제 그 김현정 쇼에서 말이에요. 김현정 쇼에서 어제 방송 듣고 황당해하는 분들 많았어. 무슨 얘기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일단 광고 한번 들으시고. 고프로 비디오 스타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심판에서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 사항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국 지난 9일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회 통과죠. 마지막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 만에 결론을 내놨던 헌재. 과연 이번엔 어떨지. 탄핵 여부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토요일에는 마치 좀 축제 같은 분위기의 집회도 열리고 이거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글쎄요. 저는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회가 탄핵 결정을 했다고 예. 국민들이 약간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허. 국회는 탄핵 결정 안 했습니다. 헌재에다가 예. 탄핵 소추 한 대 지나지 않거든요. 헌재에다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지금 상태는. 그렇죠. 네, 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한 것인데 지금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계속 촛불이 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혹시 좀 이제 그 대열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그럼 조금 이제 좀 차차 진행을 해보고 우선 예. 제일 자, 이 말이 뭐냐면 국회에서 한 건 탄핵 결정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한 말이 뭐냐면 국회에서 한 거는 탄핵 결정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 탄핵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의견을 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됐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궁금한 게 헌재 재판도 이게 일반 형사소송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예. 소추인인 이제 국회하고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예. 양 당사자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신문도 하고 박 대통령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럼 안 나오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오겠다 하면 일단은 연기되죠. 예. 예, 연기되고 서정조사, 각종 증거조사 강구이 다 시행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면 연기되고 연기했는데도 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증인 없이 그때는 진행이 됩니다. 증인 없이 소추인 없이.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심리가. 보통의 재판보다도 아마도 더 엄정하게 증거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세요? 어디 보니까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이 내년 1월에 선고될 것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 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초에 선고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3가지 이유만 크게 들어볼게요. 예. 첫째는요. 소출량이 너무 많아요. 소출량이 너무 많다. 예. 심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쉬운 말로는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어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적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결정적인 게 있으면 탄핵될 수 있다면서요. 그게 법리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지금 17개 사항을 크게 묶어서 소출을 했다고 하는데 예. 헌재에서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겠다 해서 하나만 심리를 하면은요. 예. 그 저쪽 편에서는 헌재가 선입관을 가진다 안 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우리 결론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딱 그런 예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예단을 주는 재판을 아마 헌재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럼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 소추 아니라면 소추 분량이라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아주 간단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한 가지였죠. 예. 예, 그 60일이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63일 걸렸습니다. 정확히. 예. 그다음에 통진당 사건에서요. 예. 재판부가 집중적 심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죠? 예. 1년 걸렸습니다.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빨리 될 것이라는 예측은 좀 어렵고요. 또 둘째 이유로는요. 예. 대통령이 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제도 그랬잖아요. 피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인정 못하겠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다투는 사건의 재판에는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인정한다. 예. 그런데 판단만 해달라. 법적 판단만 해달라 하면은 헌재가 고민은 많이 되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가 있는데. 예. 뭐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그게 아니다 하면은. 예. 증거를 조사해서 그 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하나하나 사실이라는 거를 헌재가 증명해내고 그다음에 판결 내려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월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 이유도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뭔가요? 셋째는 탄핵 재판도 재판이라는 겁니다. 예. 재판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공정성. 특히 절차적 공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공정한 재판을 하자면요. 국회 쪽만 편들어서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론 그렇죠. 재판이니까. 예. 때로는 대통령이 영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증거 신청도 할 수 있고 예. 대통령에게도요. 소송 절차상의 재반 권리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자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것은 인용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재판을 그건 재판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시간 그럼 6개월 다 채울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물론 훈시 규정이긴 합니다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 저는 희망이 이제는 180일 이내에 꼭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하하.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예.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만약에 없고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연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6개월도 넘어서 걸릴 수 있다. 훈시 규정 넘어서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박한철 소장 나가고 이정미 재판관 나가고 그렇게 되면 7명밖에 없고요.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로는 임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럼 이게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의 재판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 재판이 잘못되면은 국가의 공백 상태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헌재를 통하지 말고 정치인답게 정치적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 재판관님은 전에도 그러셨어요. 탄핵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은 완강하게 즉각 퇴진 의사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희망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아니요.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헌법재판소에다 맡겨놨다. 우리는 끝났다. 예.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뒷짐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요. 예. 10번, 2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촛불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 집회가 다 끝난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되죠. 촛불이 꺼져버리면요. 예. 헌재라는 법적 절차만이 남게 되고 예. 이 법적 절차는 1, 2개월, 2, 3개월 안에 그것도 결론도 인용으로 되면은 그런 대로 주권자의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는 셈이 되죠. 예.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될까로 이야기가 지금 흘러왔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론도 지금 장담 못 하세요?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니까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 고무렵에 예. 박한철 소장한테 통진당이 해산된다는 결과를 미리 언지를 들은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어서. 네.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박한철 소장은요. 예. 청와대와 재판 내용을 놓고 협의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그 수첩 내용은 뭘까요? 그거는 다른 뭐가 있겠죠.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님? 아니요, 거기에 발등이 지켜도 좋을 만큼 저는 그 부분을 믿습니다. 그 부분은 믿는다. 예, 그 내통설은 좀 오해이거나 음모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만 볼 때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9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거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다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대통령의 혐의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도 모르는 헌재의 판단을 놓고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아하.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단 말씀이시고.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 김 재판관님 개인적으로 볼 땐 이 정도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전에 처음 얘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촛불 민심, 이번에 나타난 이 촛불 민심을 예. 국민인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보는 데서 저는 출발을 했거든요. 예. 이 출발이 틀리면 제가 이때까지 전개하는 이론들은 다 헛된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다 받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재판해 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